그러니까 심리치료사 이전에 또 직업 상담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저는 또 외부 특강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일에 대한 프라이드는 남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일입니다. 아시겠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는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좀 힘이 나십니까? 네, 갑자기 막 이렇게 점점점 하면서 눈빛이 이제 막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해지시는데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직업 상담은 주로 어떤 데를 하고 있냐면요. 처음에는요. 자, 우리 직업 상담이라는 거는 뭐 은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직업 적응, 그 다음에 뭐 이직을 하죠. 회사를 옮기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뭔가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그 자리에 두면 안 돼요. 그러면 빨리 그 사람에게 흥미, 적성이랑 여러분들 그냥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흥미는 있는데 적성이 없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또 능력은 갖고 있는데 그 일에 흥미는 없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직업 전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직장에서. 그럼 뭐냐면요. 예. 직무 스트레스 이런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외에도 예, 뭐 창업 상담. 제가 얼마 전에도 창업 상담을 했는데 그 이제 여성분이거든요. 그러면 창업 상담을 하게 될 경우는 그냥 앉았으면 하는 게 아니라 그 목 있죠.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목.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해서 그 관련된 부동산 업계의 그 분들하고 같이 주고받고 정보도 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 상담이랑 가만히 앉아서 연필만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몸으로 던져서 해야 될 일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거는 처음에 타고난 것도 있지만 자꾸 만들어져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공했는 사람들 있죠. 또 공부를 해가지고 또 준비를 잘하신 분들 주변에 계신다면요. 얘기를 자꾸 듣게 하는 건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적절한 정보는 개인적으로 또 받으시고요. 또 그 속에서 궁금한 거는 저한테 굴줄지한 거는 또 물어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 상담 기초 용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진로, 뭐 직업 진로 상담 쭉 되어 있죠. 그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뒤로 넘어가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요. 자, 직업 상담의 필요성과 목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직업 상담을 왜 받는지, 그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밑에 그 1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예, 그냥 넘어가고, 갈로 1번 있죠? 갈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찾으셨습니까? 예, 그거는 한 대 묶어 놓으십시오. 묶으라는 거는 이렇게 스마일 표시로 이렇게 해서 묶어 놓으시고, 예. 자,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 상담의 목적이 나오거든요. 자, 직업 상담의 목적 같은 경우는 1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내담자가 이미 결정한 직업적인 선택과 계획을 확인하는 과정, 개인의 직업적 목표를 명백히 해주는 과정, 자아와 직업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도록 해준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진로 의사 결정 능력을 길러주는 것, 또 직업 생활에서의 능동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과정입니다. 자, 직업 상담 목적 이 파트가 예전에는 1차에도 나왔지만 2차에 더 비중을 두고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 거기서 한 장 뒤로 더 넘기시면 됩니다. 넘기셔서 하단 부분에 보시면 아니야 지금 요 분 아직 못 찾으신 분 한 장 뒤로서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밑에 상담 목표가 나오고 있죠. 그죠? 상담 목표에 그 별표 좀 2개 해주시겠습니까? 자, 이 상담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뭐 갑자기 있잖아요. 네 상담 좀 받아봐라 그러면은 기분 되게 나빠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니 요즘 좀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하고 이런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상담이 아니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담과 치료의 차이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상담은 다분히 조금 교육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건강한 사람에게 앞으로 이제 자기가 어떤 식으로 좀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조언해주는 문제 해결, 예, 문제 해결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직업 상담, 예를 들면 직업 상담에서 저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직장생활에서 대인관계 원만하지 않으면 진짜 이게 힘들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되겠죠? 그거를 나중에 이론 들어갈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치료 같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우 약물 복용해야 되는 경우 있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우울증, 세로토닌 그 호르몬 그 조절이 잘 안 된다. 정신분열 환자들, 도파민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상담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거는 내 마음으로 어떻게 조절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약물 복용은 이제 치료가 들어가는 거죠. 정신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딴 사람들이 여러분들부터가 상담에 대한 그 선입견을 버리셔야 되는 거고요. 저도 방학 때 되거나 이러면은요, 집단 상담에 들어가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제가 강의를 하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제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요, 또 이야기도 늘 해야 되는 사람이고, 저는 하루에 말을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기분이 나쁘거나 제 속에 무슨 스트레스가 쌓여 있으면 그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아무리 컨트롤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 속에 어떤 뭐 트라우마 같은 게 없어야 돼요. 상처 같은 것들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기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빨리 잊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이게 필요해요. 더욱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 우리는 치료까지 가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학교 아이들 자살하고 뭐 지금 성인들 청소년들 자살하고 너무너무 많죠. 얼마 전에도 또 만천동인가요? 어떤 학생 또 그렇다고 하고 요즘 애들이 안 되면 죽어버리지만 이 말을 함부로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저도 제가 자살에 들어가는 학생들 상담을 해보면은요, 걔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게 만약에 자기가 어렵고 힘든 부분을 누군가가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은요, 그죠? 그러면 자기들은 극단적인 상황을 가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잘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상담이 만약에 지금 문제가 빵 터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과목에 들어가 있다면은요, 정말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은 조금 아이들이 한 5, 6학년 정도부터만 돼서 쉽게, 그죠? 정말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심리학 파트의 어떤 공부가 잠깐 들어가 있다면은요, 훨씬 아이들 자살률도 떨어질 거고, 왕따 당하는 거, 왕따 시키는 일도 훨씬 줄어들 건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참 답답하고요. 이제 그 학부 이제 들어가면,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심리학 전공이 있다 보니까, 그때 들어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요. 예, 그 공부를 했는 사람들은 극단 상황적으로 안 가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서 우리는 직업 상담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본 상담의 이론이 직업 상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 심리와 상담 그 부분과 직업과 같이 하나의 뭉텅그리 다 모아져서 직업 상담이 된다 보면 되고, 치료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는 구분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직업, 심리, 치료. 직업이란 말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맞는 말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상담인데 직업 상담이 치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하지만 직업 심리 치료란 말이 들어가면은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직업이란 단어가 들어가면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구분 좀 하시고 나중에 다시 문제를 통해 다시 복습을 또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상담은요, 아까 문제 해결이라 그랬죠. 자, 우리가 가족들이나 누구 친구들하고 딱 사건이 발생해요. 사건 발생하면 문제가 빵 터집니다. 그러면은요, 처음에 발생하는 문제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아주 작죠. 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보면 작은 문제예요. 문제가 작은데 그럼 그 문제가 나중에 엄청 커져가 있죠. 그죠? 그럼 그게 뭐냐면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요,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분하고 어떤 트러블이 생겼어요. 가족인데. 그러면요, 각자 자기 해결을 살아왔는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겨야 돼요. 이분이 이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뭡니까? 앉으려고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해결하는 거 전부 다 속된 말로 지 방식대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문제는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문제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상담은요, 자, 목표에 들어가는 겁니다. 상담의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그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우리는 상담자고요, 여러분들은요. 우리에게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을 내담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담자에게 어떤 걸 가르쳐 주냐면요,
첫째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의사 결정하는 방법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정신 건강의 증진도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몸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정신이 같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막 체격 좋은 사람은 저 사람 참 건강해 얘기하죠. 그죠? 근데 그거는 몸만 건강할 뿐이지 그 사람의 정신세계는 어떤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과 몸이 같이 건강해, 신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담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동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자, 상담은 여러분들 개인을 변화를 시키는 거지 환경을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자꾸 우리는요. 자꾸 내 주변을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친구하고 만나면은 아까 전에 왜 해결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고 했습니까? 나는 그대로 있고 상대를 자꾸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를 맞출게. 아이도 나한테 맞게, 남편도 나한테 맞게,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또 문제가 생기면 내 방식대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는 자기 생각도 있는데 그저 그럼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런 경우에 상담이 왜 필요하냐면요. 자, 너만 옳은 게 아니라 상대도 옳다는 거를 알려주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런 말 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있죠, 그죠? 상담은 그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개인, 나를 바꾸는 겁니다. 환경 바꿀 수 있으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험 문제 쉽게 나오게 하고, 예, 내가 일하고 나면 월급 많이 받고 싶고, 친구들 나를 따라가면 무조건 따르고, 내 맘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저는 그렇게 되는 게 한 개도 없던데요. 어쨌든 제가 노력하고 애써서 나오는 결과, 제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이거 다 필요하죠. 저희들도 1박 2일 이렇게 집단 상담도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뭐 한 몇 시간짜리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요. 정말 이렇게 자기 어떤 그런 걸 다 내놓고 그죠? 예, 그러면은 전부 다 이렇게 속에 다 비워내놓고 나오죠. 저도 보면 항상 담아야 되거든요. 상담을 가면요. 기분 좋게 해갖고 누가 상담 옵니까? 정말 못 살겠다 죽겠다 하고 다 오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사람 얘기 들어야 되고 학원에 학생들 보면은 자 보세요. 좀 더 공부하다 보면은 저 공부해도요. 암기가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늘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또 샀고 샀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나중에 뚜껑이 막 열릴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럴 일 없게 하면 항상 제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겁니다. 상담이란 거. 그래서 앞으로 누가 네 상담 좀 받아봐라 하면 뭐 딱 나온 얘기가 내가 미쳤나 상담을 받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친 사람은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치료해요. 그죠? 이제 아시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상담의 목표 교재 하단 부분에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행동의 변화 촉진입니다. 그러니까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거죠. 정신 건강의 증진, 그리고 문제 해결, 그리고 개인적 효율성 증진, 의사결정 능력의 함량입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1차도 중요하고 2차 시험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기스버스 직업 상담 목표가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해야 됩니다. 예언과 발달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면 1번, 2번 처치와 자극, 3번 결함과 유능 요것만 막 외웁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렇게 외우시지 말고 항상 기스버스 예언과 발달 이렇게 달아서 외워버리십시오. 그래야지 공부할 때 훨씬 좋습니다. 기스버스 해놓고 그 다음에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자극 막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자, 기스버스 직업 상담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과 발달 누굽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알았는데 예언과 발달 밑에는 처치와 자극인데 이건 안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죠. 위에 그죠? 예, 학자를 알아야 되겠죠. 기스버스,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자극, 결함과 유능. 이렇게 달아서 외워주십시오. 어차피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기스버스는 직업 상담의 목표를 왜 이렇게 어떻게 잡았냐면요. 예언과 발달입니다. 자, 우리는 예언이라는 거는 예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제가 이분을 만약에 상담을 하잖아요. 그죠? 상담을 하다 보면요. 예전에 어떤 일을 해왔고 또 얘기하다 보면 약간 성향을 알 수 있겠죠? 이런 성향을 알면서 상담을 함으로써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이분은 말씀하시는 게 참 이렇게 나중나중하게 잘하시고 다정다감하게 말하시고 그러니까 상담할 때 참 좋겠다. 남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신다. 이러면은
아, 그쪽으로 상담 쪽으로 가시면 참 좋겠어요.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예언과 발달. 자, 그 다음에 처치와 자극은 이제 완전 상담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함과 유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고 또 유능한 점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외워주실 거는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기스버스의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자극, 결함과 유능 이 세 가지를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기스버스. 그리고 지금 상담의 기본 원리 있는데 이거는 자 여러분들 1번부터 8번까지 되어 있는 거를 좀 읽어봐 주시고요. 이거는 저하고는 같이 쭉 1년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좀 읽어봐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지금 상담의 단계로 들어가면은요. 자, 지금 상담의 단계 제일 첫 번째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뭐든지 인간관계에서 보세요. 관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처음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관계 형성을 더 좋게 하고 싶지만 우리는 이제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그죠? 예,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시험이 뒤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상담 장면에서는요. 처음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자 여기 하고는 저에게 굉장히 편한 공간이죠. 늘 익숙해서 몇 년 일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 오시면 어색해요. 화장실은 어디 있는지, 또 뭐 여기 또 매점 있다는데 매점은 어디 있는지, 그다음 또 저를 찾으려면 어디로 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안내를 잘 해드리면은 좋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안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관계 형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에서는 상담실의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상담자는 나한테 있는 공간이가 편안하지만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 낯선 데로 와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기 얘기를 눈물 콧물 막 쏟아내가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제가 일을 하면서 제일 그 마음이 참 그런 게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전에 어렵고 힘든 얘기를 다 이렇게 내놓습니다. 우리 처음 본 사람 얘기 잘 못하잖아요. 자, 그러려면은 제가 어서오세요 하고 앉으세요 하고 뭐 이제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르르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 딱 오셨을 때 제가 편안하게 그 한 1, 20분은 편안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관계 형성이에요. 뭐 오시는데 차는 밀리지 않았는지 또 뭐 보면 저 뭐 표정이 너무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뭐 이런 얘기 막 부터 시작해 삽니다. 그러면 마음이 약간 이렇게 긴장이 이완이 되잖아요. 그때 내가 이 사람에게 신뢰감이 들 때 이제 얘기가 하고 싶어져. 그건 뭡니까? 상담자의 영역이에요. 상담의 능력이기도 하죠. 그죠? 예, 그래서 편안하게 대해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관계 형성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지금 상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거는요. 관계 형성이요. 어디든지 제일 첫 번째 관계 형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단 및 측정이거든요. 진단한다는 거는 우리가 상담에서 사실은 진단하는 말을 잘 쓰자고 치료에서 진단 말을 잘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단과 측정이라는 말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사람이 와요. 저는 대인관계 원만하지 않는데요. 제 성격이 아무래도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울증에 관련된 그 깊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눈으로 봤을 때 좀 우울해 보이네. 얘 우울증입니다. 약을 드세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검사를 해봅니다. 심리검사. 그러니까 우울증의 척도지를 줍니다. 우리 척도지는 심리검사지거든요. 그러면은 심리검사지를 하게 되면요. 나중에 그걸 체크하는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의 점수가 나왔는 것 같고 그 매뉴얼에 대입을 해봅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 뒤에 심리검사가 다시 공부할 거예요. 대입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상중하로 있을 때 굉장히 우울 수치가 높거나 하고 측정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 그 측정이 됨으로써 네, 지금 누구누구 씨에게는 우울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걸로 통해서 아마 본인은 사람들과 잘 융화되고 싶은데 이런 것 때문에 직업에도 영향을 주고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우울증이다. 그러면은 약물 복용도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진단 및 측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울증이 있으니까 목표가 정해졌죠? 우울증 치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 원만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사회성 훈련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목표 설정이 잡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개입, 이제 치료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상담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입 또는 중재, 뭐 또 처치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직업 상담에서는요, 동의어가 많아요. 그래서 동의어를 잘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왜 잘 알아야 되냐면, 시험을 치다 보면은 출제하시는 분들이 자꾸 바뀌거든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바뀌지만 자기가 쓰는 용어를 자꾸 쓴단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다 쓰는 그 용어를 알아야 하는 건데, 뭐, 많다고 해갖고 뭐 10몇 개 되는 게 아니라 2개, 3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같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평가는, 자, 그러면 중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되었나 안 되냐. 그게 뭐죠? 그러면은 상담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되었나 안 되었냐. 그거를 알아보는 거죠. 그게 평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관계 형성, 진단 및 측정, 목표 설정, 그 다음 개입 및 중재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까지 평가. 네, 이렇게 해서 5가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상담 단계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관계 형성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지급 상담의 단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관계 수립 나오고 있죠. 제일 첫 번째죠. 두 번째 또 관계 형성 나오고 있죠. 또 세 번째 관계 형성과 구조화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상담 단계에서는요. 이게 지금 처음부터 다 같은 말이지만 지금 나눠져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밑에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 단계도 나올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뭐든 중요한 게 관계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조화라는 말이 있는데 구조화는 이제 뒤로 가면 다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3가지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리는 지급 상담의 단계 지금 점 3개 있죠. 그 3개도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밑에 있는 체크란 있죠. 지급 상담의 단계 2단계 있죠. 요 2단계도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건데 1번에 보시면은요. 내담자 목적이나 문제의 확인, 명료와 상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기, 그 다음에 밑에 내담자 정보 수집하기 있죠. 그죠? 넘어가서 옆 페이지 봐주세요. 세 번째 내담자 행동 이해 및 가정하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담자의 목적 또는 문제 해결에서 안에 들어가는 게 행동 취하기, 지금 목표 및 행동 기획 발전시키기. 세 번째 사용된 기획의 역량 평가하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단계, 2단계를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1단계 안에 들어가는 하위 단계 있죠. 그죠? 그것도 3가지 외우셔야 되고요. 2단계의 하위 단계도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외운다고 하면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는데 이 용어들은 자꾸 쓰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쉽게 외워지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 수업이 이제 50분까지 수업을 하고요. 10분 쉬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요. 10분 정도 쉬시고요. 자, 제가 요 학원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